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그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부모님 특히나 이제 엄마 쪽에서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모성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엄마가 맡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두 엄마와 아빠 중에서 아이들의 양육이라든지 이런 아이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엄마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에서도 당연히 엄마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를 가지고 이제 뭐 무슨 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요즘은 이제 많이 조심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어쩔 수 없는 모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경전을 하다가도 결국 이제 엄마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사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물론 직업을 가지고 어, 엄마이면서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옆에 같이 사는 짝을 둔 이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여자들이 진짜 직장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의미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정주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제 평생에 하는 일로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20살까지, 24살까지 맥시멈 대학 졸업할 때까지 22, 3살까지를 치면은 그동안은 굉장히 삶을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펜던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디펜던트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뭐 디펜던트, 마이너 뭐 이런 말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뭐 꼭 경제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적 능력이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룰을 깨닫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를 깨닫는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꼭 학교를 안 다녀도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녀서 요즘은 이제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성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이렇게 공교육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어때요? 결혼 연령도 굉장히 빨랐고 굉장히 빨리 어른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팔청춘 뭐 이런 말처럼 이 20살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어서 심지어는 20살이 되기 전에 이제 아이까지 갖는 그런 부모가 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 그 시절은 또 어때요? 그만큼 사회의 이 바운더리가 커뮤니티라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았잖아요. 자기네 그 틀 안에서.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기계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 공간 안에서 그 사회적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또 뭐 어른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를 요구하지 않지만은 지금은 어린이 된다는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굉장히 버겁죠. 버거운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한 20살에서 24살까지 이제 아이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한 그 과정을 이제 엄마든 아빠든 조금 더 바깥쪽에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돈을 벌어오고 집 안에서 이제 가정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홈 이코노믹스라 그래요. 그것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잖아요. 홈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가정의 모든 이코노미가 가정의 모든 그러니까 한 가정의 나라의 살림을 하듯이 회사의 살림을 하듯이 가장 작은 유닛인 가정의 살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맡아서 이제 가정의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집에 어떻게 그냥 청소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잖아요.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엄마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막 얼굴을 보면 굉장히 지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쳐 있는 표현으로 가장 쉽게 하는 표현이 뭐예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꼭 화장을 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에 엄마가 지쳐 있고 그다음에 주로 어때요? 몸도 뭐 이 쉐입 자체도 막 엉망이 되죠. 아기 낳느라고도 몸이 망가진 데다가 너무나 아이들이 이제 막 아이들을 그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리면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특히나 아이들이 자기 발로 엄마랑 같은 보폭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아이들이 설사 걸는다 그래도 어때요?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아이들 걸음에 엄마의 보폭을 맞추거나 아빠의 보폭을 맞추면 이게 뭐 옛날 그냥 십리길 걷는 것 같이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바쁘니까 아이들을 결국에는 이제 들쳐업고서는 업든지 앉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빨리 버스 정류장으로 가든지 택시를 잡든지 아니면 집에 주차장에 가서 차를 잡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몸이 지치니까 어때요? 먹는 거가 또 엄마들이 부실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틈이 날 때 그냥 얘가 먹다가 남긴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그야말로 걸어 넣다시피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어 넣다시피 하니까 뭐가 입에 맛이 어떤지 뭐 제대로 씹지도 않고 막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몸이 이제 살이 찌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가씨 때 그 예뻤던 몸매가 이제 아줌마의 몸매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게 되고 엄마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내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자기의 과거들을 이제 한탄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학교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마들이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1학년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여유가 생겨서 그동안에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이제 먹이고 뭐 씻기고 재우고 하는 이 양육하는 데 엄마가 정신 다 팔려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뭐 유치원을 물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을 가도 이제 좀 그렇지만은 이제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이 이제 조금씩 정신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자기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모든 정신이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교육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에이션 사람들을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에듀케이션 피버 교육열이잖아요. 피버는 뭐예요? 우리가 감기나 독감이 걸렸을 때 그 열나는 걸 피버라 그러는데 에듀케이션 피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슨 감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독감 수준에 끙끙 앓아야 되잖아요. 몸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놓고 몸살을 한다는 의미예요. 에듀케이션 피버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투자를 하고 또 정보도 막 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커피숍에 가면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곳은 전부 다 정보 뭐 교환하는 뭐 그런 모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언제까지? 대학을 보낼 때까지.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이제 엄마들이 하는데 거의 이제 이 엄마들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특히나 자기의 그런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까지 굉장히 잘 나가던 특히나 엄마들이 이제 가정으로 들어앉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서 이제 찾고자 하죠. 근데 굉장히 아이들을 위하는 것 같고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게 엄마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나라는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엄마 스스로가 단절된 그 경력이라든지 자신의 그 단절된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서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미친 듯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미친 듯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메디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한 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맞나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자기 체크를 하고 자기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시간도 없고 또 무의식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의식이 그거를 자꾸 누르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무 그것도 없는 너무나 우울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도 무섭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막 온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저는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 스펙이라는 단어가 참 씁쓸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을 기계처럼 그죠? 잘 나가는 기계처럼 인간을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나의 기능을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증명하는 이 증서를 계속 모으는 거잖아요. 스펙이라는 게 내가 뭐 컴퓨터 무슨 자격증도 있고 뭐의 자격증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요 토익 뭐 영어는 어떻고 뭐 이런 계속 그러고 뭐 외국에 가서 무슨 뭐 교환학생으로 뭐 얼마를 살다 왔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인간 본질의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그 퀄리티보다는 자신의 퀄리티를 뭐로 이 자기 자신을 기계화하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 기계인지, 펑션을 잘하는 기계인지, 준비된 기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아이들이 막 같이 거기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기질이 고와서 부모가 하는 대로 막 따라가든지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은, 설사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게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게 최상의 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자신 있게 내가 우리 아이 어느 대학에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학.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전공이 또 그럴듯하게 아이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아이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그죠? 남 앞에 말하기도 좋고. 이제 제 말은 남 앞에 꼭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면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순수하게 아이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자세히 자신의 무의식과 그다음에 그 세컨 무의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식을 들여다보면은 찬찬하게 정말 솔직하고,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아니스트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아이 자신이, 엄마 나는 의대 가고 싶어, 엄마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엄마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교수가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거 왜 하고 싶은데? 그럼 뭐 아이가 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 그래. 그래. 그거 굉장히 좋겠다. 열심히 해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80% 이상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너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이가 설사 나는 나중에 소설가가 되고 싶어, 극작가가 되고 싶어, 뭐 나는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아이가 자기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디지털 사회고 온라인 사회에서 전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고, 직업의 그런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이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어때요? 이 정도까지 디지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 봐도 너무나 단순한 삶을 교회와 학교와 집, 요 삼각형으로, 그 외에서 벗어나서 뭐 일탈을 하든지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과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그 literally 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게 한 번도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거기를 가면 뭐를 하고 이런 걸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내 소녀적 그냥 그 꿈에, 내 소녀적에 나중에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녀적 꿈으로 자꾸 뭐 국문과 뭐 이런 데를 생각을 하고 이랬지, 그 외에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후회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아쉬움. 그렇다고 해서 막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고르는 그 직업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특히나 요즘 같이 이제 아이들이 뭐 부자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게 뭐예요? 결국엔 시대 정신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나쁘고 좋고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가고 나면 굉장히 허탈해지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해요. 미국 부모님들도 굉장히 허탈해서 새둥지 증후군 뭐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허탈해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미국에서는 교육열이라는 것 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친구같이 생각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집이 이제 쑥 빠져나가면 이제 엄마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럴 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나가고 나니까 어때요? 저희는 이제 저희 얘기는 그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두 부부가 아이들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20대에 만나서 예를 들면 20대나 30대에 만나서 그 어렸던 시절에 만나서 그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낳고 나서 막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키우는 동안에는 어때요? 아이들 두 부부가 다 서로를 쳐다볼 시간은 거의 없고 설사 시간이 있었다 해도 어때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맨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쳐다볼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이들을 키우면서 둘이서 특히나 미국같이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부모가 뭐 차가 오고 이런 것도 없이 부모가 모든 아이들을 맡아서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나가고 나니까 두 부부가 탁 이제 쳐다보게 되니까 둘만 남았으니까 쳐다봤는데 20대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고 20대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뒤늦게 어떤 허탈감, 그죠? 그다음에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 사고라는 게 이제 뭐 남자가 다른 데 나가서 이제 좀 더 젊은 여인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남자들은 젊은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그런 마음의 허탈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우는 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저도 들은 이야기에 제가 무슨 뭐 미국 사회에 있는 모든 그 부부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키우는 게 힘든데 아 많은 경우가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모로서의 삶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만일에 아이들이 어리다면은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려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작이 되거나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에 그 끔찍한 그런 어떤 그런 공부 막 교육에 대한 경쟁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를 아이들에게 투영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아이들을 그러기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내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설사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앉았어도 아이들 키우면서도 끊임없이 거기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마음도 달라지고.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막 잠깐 뭐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니면 아이들이 자는 틈을 타서 막 정신없이 내가 먹고 옷도 그냥 막 그냥 편한 옷으로 맨날 입으니까 이렇게 막 헐렁한 옷들 입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런 모습이 내가 편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싫어지고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일은 했으면서도 어떻게 그 시간이 아이들 어릴 때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버겁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만 케어하면 됐던 상황에서 이제 나보다 더 헬플리스인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런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나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앉은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반항을 하거나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데, 그건 뭐예요?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든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한테서 그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 공부로서 자기에게 부모에게 그걸 갚아주기를 원하게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잘해가지고 잘 커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가서 자기에게 갚아주기를 원하고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내 아이를 어느 대학을 보냈다, 내 아이가 무엇이 되었다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도 나지만 나도 굉장히 많이 망가지잖아요. 마음이 이제 피폐해지고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그죠? 사는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내 손을 떠나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때요? 내가 뭐를 간섭을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다 애들이 자꾸 이제 거부하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겁을 안 하고 여전히 땡큐 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오는 상실감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견디지 못해서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 아이 앞에도 그런 말을 막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도 아주 어릴 때에는 엄마가 나랑 맨날 같이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엄마가 그냥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엄마가 있으면은 막 엄마가 너무너무 좋죠. 이 세상에 우주니까 절대적으로 엄마가 우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가 조금씩 이제 자기네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분리되어야 나가 그 타이밍에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자꾸 이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엄마의 베이비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그냥 엄친딸 뭐 엄친아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지만은 그런 것처럼 아이를 자꾸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관리하려고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집착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depend on 한다, lean on다 이렇게 기댄단 말이에요. lean on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남자가 굉장히 바시하고 카리스마틱한 남자가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삶을 둘이 같이 살아도 남자 입장에서는 와이프도 와이프지만 꼭 애기 하나를 데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거기다 또 애들까지 또 낳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더 심해지죠, 그게. 그러면 남편도 와이프가 그런 와이프를 만나면은 굉장히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지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또 거꾸로 와이프가 그러는데 남자가 그러면 또 와이프도 부담스러워지고 또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가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 과연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춘기가 돼가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자꾸 삐그덕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키워요. 열심히 키워요. 열심히 키우세요. 그리고 열심히 키우지만은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 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아이를 지혜롭게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기서 나의 뭐를 봐요? 나의 그 존재감을 보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뭐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살아가는 게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책임을 다하는 이게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면 언제든지 누가 물어봐요.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으세요? 그러면 네, 너무 재밌어요. 아이 키우는 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 키우는 게 힘은 굉장히 드는데 생명을 하나 키운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가드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오면 미국에서는 이제 가드닝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제 그 막 뉴욕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말고 이 사이드에 이제 있으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땅이 굉장히 넓고 이러니까 가드닝을 한단 말이에요. 채소밭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미국 그 특히나 이제 미국에 약간 중년 지난 그 엄마들, 여인들이 가드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봄이면은 막 장갑 끼고 막 이제 우리는 호미를 들지만 이분들이 이제 막 그런 모종삽 같은 걸 들고 나가서 이제 막 가드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드닝을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그 가드닝을 그렇게 하는데 그 꽃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 가드닝을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내가 씨를 뿌려놨는데
저도 그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뿌듯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얘네들이 신기할 정도로 며칠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2주일이 지나면 막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뿌듯함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걸 이제 따 먹잖아요. 따 먹거나 아니면 어때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꽃을 보면서 굉장히 즐기잖아요. 뿌듯하고 그 아름답고 그 신기하고 자연의 그런 어떤 우주의 그런 막 묘미 막 이런 것까지 느낀단 말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한 생명을 키우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의 작품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작품은 아이를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하고 같이 책을 읽고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서는 이것저것 이제 예를 들어서 저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가 저는 얘기 그전에도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가 막 그렇게 막 앉아서 저처럼 막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책으로 막 시간을 안에서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좀 아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배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 배움을 그러니까 학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이가 좀 쉽게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일찍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왜냐하면 일찍 시작하면 어때요? 아이가 그 책이라는 그 문자 언어에 대한 재미를 아이가 일찍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심심한 시기가 많이 와요. 아이들이 혼자 잘 놀지를 못하기 때문에 친구가 옆에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이런 막 굉장히 지루해하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노상 아이한테 100%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일찍 가르치는 거예요. 일찍 가르쳐가지고 요 아이가 배워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도 아이를 일찍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내가 몸이 아이한테 묶이잖아요. 그럼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장난감 하나를 더 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에게 일찍 읽기를 가르치자. 근데 그 읽기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재밌게 가르치자. 그러면 아이하고 놀이하듯이 읽기를 이제 가르치. 그러니까 아이가 일찍 이제 배웠잖아요. 읽기를 배우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읽기만 한다 그래서 아이가 재미를 얻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글자를 보고 읽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것이 이해력으로 가야지만 아이가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해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읽으면 아이가 영화를 보듯이 머릿속에 그림이 막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물론 이제 제가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나가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가만 바라보면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게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엄마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드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밖에다가 식물을 심어놓고 꽃을 심어놓고 꽃씨를 뿌려놓고 꽃을 가꾸는 것처럼 아이를 그렇게 가꾸는데 그게 뭐든지 항상 뭐냐면 그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끊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만들게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이제 끊고